오늘 같은 날씨를 사흘 굴름은 심히 쌍판대기 같은 날씨다 라고 전라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마철이거든요. 하늘에 빼꼼하게 열린 구멍 한 점이 없습니다. 구름 잔뜩 내려와 있고 오늘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자, 요즘 예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무들, 소사나무들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작업이죠. 어떤 분재원에 가면은 1년에 한 번, 겨울철 되면은 대충 그렇게 하는데, 예술에서는 아예 행사처럼 4월달 지나서 5월, 6월, 7월, 심지어 8월까지 이 가지 정리를 합니다. 오늘 정리 대상입니다. 삐쭉삐쭉 이렇게 가지들이 솟아 나와 있고, 그 다음 하여튼 그래요. 분 상태를 보니까 작년에 분갈이한 것 같습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솟아 나와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이 예술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 어떤 나무는 이 정도고 어떤 나무는 이거 가지 몇 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완전히 미쳤습니다. 근데 겨울에 가지 정리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였는거니, 아니 왜 세지소사는 그렇게 잔가지가 밀생해서 보기가 좋은데 이 나무들은 안 그러지? 그런 의문을 품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똑같은 액비를 먹고 똑같은 물을 주고 비쓰던 흙을 쓰고, 세지소사는 저우토고 얘들은 이제 휴가토고 마사하고 섞은 걸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비밀과 함께 또 하나, 겨울에 자랄 것이 별로 없는 나무들은 잔가지가 밀생한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무들, 이렇게 가지가 우거진 나무들은 잘라보면은 잔가지가 그렇게 밀생해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이것도 함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까요? 풀어볼까요? 아니면은 과학적으로 한번 진실을 규명해 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갈 숙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술분지원 소사 전문가 예술지기 이재룡입니다. 자, 앞에 서두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나무가 이제 요 나무입니다. 근데 요 나무는 보면 이렇게 가지가 길게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요건 좀 덜 그러네. 요거 한번 봐주세요. 소사잎이 왜 그래요? 병 들었어요? 네? 예술분자원 원장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감독님이 도대체 시키잖아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새 순이 나왔는데, 묵은 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 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현상이 오는 것은 바로 분갈이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흙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 분갈이 해야 됩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면을 우리가 데모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 나무를 갖다가 소재목이냐 완성목이냐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완성목에 가까워요. 그래서 완성목에 가까우면은 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에 자라나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자란 거예요. 선만
맞춰서 자르면 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 감독님이 해도 나무 진짜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이 끝에서 자라나온 거 조금 길게 나온 거 몇 가닥만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 나무들은 이제 여기서 더 잔가지가 더 발달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겨울에 한수가 되어도 나무가 굉장히 정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은 시간에 또 물을 주고 그다음에 똑같은 양의 액비를 주고 또 가려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해도 나무마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나무가 완성목이냐 또는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소재목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 나무를 여러분들이 받으면은 우리 나무도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10중 8구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영양분이 부족해도 이 나무 형태를 이뤄요. 그러니까 새순을 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은 예솔표 액비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나무에 액비를 골고루 주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오면은 이건 완성목이구나.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관리가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이거 내년에 또 분갈이 하죠. 그렇죠. 네, 분갈이 하면은 또 막 도장하는 가지가 생겨납니다. 뿌리 뻗을 공간이 생기니까. 뿌리 뻗을 공간도 생기고. 그러니까 완성목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이제 이미 늙을 만큼 늙었다. 그러죠? 새 뿌리 나올 힘이 별로 없다라는 말하고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무로 한번 봐야죠. 자, 이 나무는 도대체 이거 손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산발이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왕성한 세력을 보여줍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이것은 분갈이를 작년에 한 나무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가지 정리를 참 저도 이 성장기에 반드시 이렇게 한 번은 하거든요. 가지 정리를 해도 겨울에 이 나무가 이제 나목인 상태에서 또 한 번은 그 가지 정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서 그때 보면은요, 세밀한 가지 분할을 이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도 의문을 품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름에 잘 잘라주고, 그랬었는데, 왜 이것들은 어떤 나무는 잔가지가 밀생해서 가지가 아주 보기가 좋은데, 이 나무들은 도대체 언제 완성목이 되려고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화두로 삼아가지고 제가 며칠간 잠도 안 자고 벽을 쳐다보면서 좌선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뭐냐. 잘라주긴 잘라줬다. 자르긴 잘랐다. 자르긴 잘랐다. 근데 때가 맞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잘라내는 가지들이 세력이 도장해가지고 성냥개비보다 굵은 가지잖아요. 이 성냥개비보다 굵은 가지인데 여기를 자르면은 지금부터 얘들이 이제 그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7월 19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차 가지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섬세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가지하고 어울릴 만큼 굵고 힘 있는 가지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잔가지가 밀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뭘 보여주는 거니? 그 약간 가지가 해성해성한 소제목 형태의 그런 나무가 되어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자를 때 가지 굵기가 요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진짜 다 굵고. 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까이 대보세요.
요 가지를 갖다가 자르게 되면 잔가지가 나와요. 요 가지를 자르면 굵은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들은 최소한 아무리 늦었어도 언제 잘라야 맞느냐? 지금 5월 이 정도 나무다라고 그러면은 이 자르는 시기가 그래서 각기 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이 좋은 나무들은 5월 달에 한 번 더 잘랐어야 되고 지금은 두 번째 잘랐어야 맞는 거예요. 네. 처음 자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나무들을 처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알았으면 됐지, 응? 뭐 잘났다고 이렇게 영상 찍어가면서 떠들고 있느냐? 아이, 그래도 천하의 예술지기가 오랜 그 뭐랄까 좌선과 면벽을 통해서 제가 이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일단 알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제 모토가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 행한다. 그걸 갖다가 이제 지행일치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행일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변명과 반성과 변명을 하기 위해서. 예. 왜 그러는 거니? 그러면 제가 6월 달에 아무것도 않고 놀면서 이걸 안 잘랐느냐? 우리 그 감독님 그건 아니지. 우리 감독님이 변명 좀 해줘 보세요. 뭘 변명을 해. 변명할 것도 없지. 여기 와서 보면은 단박에 이해. 단박에 이해가 가요? 네. 그래요. 작업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5월달, 6월달까지는 세지소사 자르고 취목하고 이것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미처 손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감독이 있으면 부감독이라도 시켜서 좀 잘라. 씨알데없이 자꾸 엉뚱한 나무 손대가지고 노동 그 귀한 그 인력 낭비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할 텐데 부감독도 없지. 그 다음에 우리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차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나를 혼내요. 맞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갖다 저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자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 자르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빨리 완성시키는 방법.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가져다가 여기 성장기에 2번 정도 잘랐다라고 그러면은 그 겨울에 대번에 완성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 주고 액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나무들 금방 완성목 형태, 겨울에 잔가지가 아주 세지소사처럼 밀생한 나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의문이 생겨요. 이 겨울에 소개하는 세지소사를 보면은 가지가 잔가지가 밀생해서 진짜 보기 좋던데 왜 이 소사는 그러냐? 아까 그랬죠? 때가 안 맞았다고. 아무래도 이 세지소사는 정교한 손질을 갖다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때 관리를 해주는 편이죠. 그래서 그것은 저 혼자 안 되면은 우리 감독님 끌어다가 앉혀놓고 잘라 좀 해가지고 잘라요. 예. 그래서 그래서 손가락에 핏줄 터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감독님이 이거 안 자르고 차박을 가도 제가 원망을 못 합니다. 손가락 핏줄까지 터지면서 내가 세지소사 잘라줬는데 요 소사까지 안 잘랐다고 타박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징역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때가 되겠죠. 이 나무들도 한가하게 자르면서 이 나무 겨울철 볼만 하겠네라고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 올까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간단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걸 취목해서 세지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더 늘지. 아니죠. 우리 그 감독님한테 는 만큼 일을 떠넘길 수가 있죠. 세지소사는 자르니까. 어때요? 집어치울까요? 하여튼 이 나무 굉장히 이쁜 거예요. 이 나무. 이게 지금 잘라놓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나무가 나무 이쁘네라고 말할 정도 나무가 될 겁니다. 더더구나 예수로 소사는 상처가 심각하거나
수형이 영 아니거나 싶은 나무들은 다 취목해 버렸잖아요. 그 취목한 모수만 해도 제가 대략 짐작하건대 한 600주 정도 됩니다. 모수만.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이 들어나요? 예술에 있는 소사나무 전체에서 600주를 갖다가 골라가지고 솎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솎아내서 그놈을 갖다가 취목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나무는 그래도 뭔가 작품성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은전한 모습으로 보관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 경매시장에서 소사가 헐값에 팔리더라도 이 소사들은 그렇게 몇 단계 해마다 그래요. 겨울에 작업하면서 이거 추목해야 되겠다, 이거 추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마음에 안 들거나 뒤늦게 발견된 흠이 있는 나무들은 또 표시를 해뒀다가 추목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얘들은 이 뭐라 그럴까, 몇 번의 그 관문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그런 이제 소사들이죠.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분이 예술에서 작년에 어떤 분이 그 예술에서 소사 한 줄을 가지고 가셨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이제 겨울 나목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셨대요. 예술에서 80만 원 정도 구입을 해가신 나무였는데, 근데 친구분들이 딱 보더니 야, 그거 몇백 주겠다? 모르는 분이 그렇게 답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분재를 잘 아는 분이냐라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그 정도 이제 자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도 내가 던져주는 나무 아무거나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나무, 눈에 들어오는 나무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덧붙일 말이 필요가 없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지 밀생시키는 방법은 따로 없다. 열심히 액비 주면서 가지가 나오면은 때에 맞춰서 길게 자라나면은 자꾸 잘라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다행히 지금 나무가 세력이 좋기는 한데, 좋아서 속가지가 많이 말랐는가 하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속가지 마른 것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러는 거니?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실내에서 했으면은 실내나 베란다 같은 데서 관리를 했으면은 이 정도 이렇게 우거질 때까지 이 가지를 자르지 않았다. 가지를 자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마 속가지들이 많이 말랐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놔두지. 그죠. 우리는 일단 아파트에서 안 살고,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이 키울 때는 나무가 저처럼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제때 관리를 해서 속까지 마르는 일은 없을 거고, 완성목 형태를 띠는 것도 아무래도 여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비결은 따로 없다. 근데 이제 속성으로 이걸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잔가지를 빨리 늘리는 방법. 이 소사를 잔가지를 빨리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쓸 수 있는 방법. 네? 네, 잎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잎따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죠.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 부감독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가지 잎 하나 자르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번에 딱 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잎따기를 하지를 않거든요. 일단은 잎따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잎이 많이 상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보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잔가지 늘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단풍도 예쁘게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잔가지 늘리는 것은 열심히 자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단풍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소사 단풍 이쁘죠. 그런 목적들 다 제외하고,
다 제외하고 제가 잎따기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나무는 올해 한 해 화끈하게 보고 내년이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무는 긴 호흡으로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잔가지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잎을 땀으로써 나무가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무 이파리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잎따기까지 했다 그러면 나무는 1년 동안에 잎을 2번 다시 눈을 만들어 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힘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에너지도 많이 소비를 하게 되고. 근데 에너지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거냐. 액비를 먹으니까, 액비를 주니까. 그래서 그 액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초보인데 나무를 죽이지 않을까? 아니요. 액비는 원액만 안 쓰면은, 그러니까 최소 5배 이상만 희석해서 쓰면은 절대 나무 잡을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나무 가지 끝에 다 마르고 어쩌고 했는데, 오그라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액비 준 것 뿐이다. 물 주고 액비만 줬는데, 나무가 그랬다. 그래서 내가 액비 주어가지고는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뭔가 이유를 찾았는데 그분이 찾아낸 이유가 액비를 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입이 오그라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입이 딱 오그라들었다 하면은 이제 그 지식의 차이겠죠. 이것은 응애 중에서 차먼지 응애라는 응애가 있습니다. 이 차먼지 응애는 입을 돌돌 말려요. 그래서 분명히 응애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카메라로 확대해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돋보기로 확대해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나 현미경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행이다. 현미경으로 한번 봐라. 그랬더니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뭔 벌레들이 막 기어다녀요. 그 일반 응애약으로는 잘 안 죽으니까 농약사에 가서 차먼지 응애를 잡는 그 농약을 구해가지고 뿌리면은 바로 치유 가능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액비를 줘가지고는 나무가 좋아지면 좋아지고 저항력이 높아지면 높아지고 이 나무처럼 굉장히 큰 변화를 줘가는데, 사실 아까 여러분들 그 첫 느낌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뿌리가 건강하게 활동했다라는 증거고, 앞으로 이 나무가 잔가지가 발달한 나무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어떤 조금 나무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이 네티즌 유튜버가 요걸 이렇게 우리 액비를 주면은 막 이렇게 성장을 해서 나무 수영이 망가뜨려진다고? 아니요.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만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예술직의 전화번호는 다 공개되어 있고 네이버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해서 한 통 얼마든지 배달합니다. 그 다음에 택배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택배로 배송한 지가 지금 언젠데 그게 택배로 배송되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네,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무가 때에 맞춰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어쨌든 한 번은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언제까지? 광복절 전까지. 근데 되도록이면 7월달 안으로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7월달 안으로 이 작업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못 잘랐어요. 언제 잘랐어요? 글쎄요. 저렇게 공갈 협박하는 감독님한테 제 감독님을 두고 제가 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저도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면 잘랐겠지만 일반 주택에서 사업차 막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7월 달에 못 잘랐으면은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8월 달이라도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 자르는 거 아니고? 겨울이 되면은요, 요 가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가지가 여기에서 이렇게 굵어지면서 여기까지 점세성은 있는데 너무 굵죠. 네. 그럼 여기서 굵은 가지가 나온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가지는 아까 제가 영상 찍으면서 그냥 막 지나갔는데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여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나무 세력을 줄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뭔 짓을 해야 되냐. 여기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니? 카토파스타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디 갔어? 금방 붙였는데? 이렇게 붙여줘야 되니까 일이 번거로워져요. 그리고 겨울철에 되어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네, 때 맞춰서 이렇게 작업해주는 것이 그래서 가장 좋아요. 이 나무는 키가 작다만 하고 대략 보니까 거의 100만 원대 육박하는 그런 작품 같은데요. 한번 이 숲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 나무. 아, 그래서 그러고 이제 남은 소수 정예까지는 아니지만 정예만 남은 거예요. 소수는 아니고 아주 토박했으니까. 이 세월이 얼마요? 여기에 정면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정면이요? 아니 너무 돌아갔다. 네. 근데 이쪽이 정면인지 이쪽이 정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에는 나무 전체적인 모양을 봐서는 저쪽이 정면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근데 이쪽이 더 예쁘긴 한 거. 더 이쁜 쪽이 정면이에요. 근데 나무를 만들 때는 이쪽으로 정면으로 잡았는데 조금 이렇게 이쪽도 이뻐. 이쪽도 괜찮아. 이쪽이 정면. 근데 어쨌든 나무가 이쪽으로 쓸었잖아. 자,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십시오. 싸게 분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말하라고 부감독님이 계속 말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징역 가도 절대 면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새로 접속하신 분들 보니까 20% 정도가 구독을 누르셨더라고요. 근데 누르십시오. 믿고 따라오시다 보면은 나중에 저를 추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